최근 제가 상담했던 40대 여성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사업용으로 모아둔 현금 약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 금고에 보관하던 이 돈을 최근 금리가 오르자 은행에 입금하기로 결정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실수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1천만 원 제한이 있다는 걸 아셨던 이분은 똑똑하게 800만 원씩 나눠서 일주일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완료 후 3일 만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일주일 뒤에는 국세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의 최근 현금 입금 내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너무 당황하셨습니다. 분명히 1천만 원 이하로 나눠서 입금했는데 왜 걸렸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현금거래 감시 강화 정책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거래가 집중 감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현금을 거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조만간 큰 금액을 입출금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세금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6월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의 현금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만 자동 보고됐지만 이제는 패턴 분석 AI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금액만 봤습니다. 999만 원은 안 걸리고 1천만 원은 걸리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여러분의 거래 패턴 전체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월 300만 원 정도 카드 쓰시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500만 원씩 현금을 입금한다면 AI는 즉시 이상 신호로 감지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말이죠. 실제로 최근 상담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프리랜서 개발자분이었는데 해외 프로젝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300만 원씩 열흘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총 3천만 원이었죠. 매번 금액은 작았지만 AI 시스템이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감지했고 결국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여러 은행 계좌가 통합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 이렇게 나눠 넣어도 AI는 모두 합쳐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 가족 간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배우자끼리, 형제자매 간 현금 거래도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AI가 의심하는 거래 패턴 7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운 AI 시스템이 특별히 주목하는 7가지 위험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단식 입금 패턴입니다. 월요일 800만 원, 화요일 700만 원, 수요일 6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조금씩 줄여가며 입금하는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인데 AI는 오히려 이런 인위적 패턴을 더 의심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금액 회피 패턴입니다. 정확히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497만 원, 983만 원처럼 애매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50대 사업자분이 이 방법을 쓰다가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차 분산 입금입니다. 오전 9시에 A지점에서 500만 원, 오후 2시에 B지점에서 400만 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입금하는 패턴입니다. AI는 이런 의도적 분산을 자금 세탁 시도로 봅니다. 네 번째, 제3자 경유거래입니다. 본인에서 배우자, 배우자에서 자녀, 또는 본인에서 직원, 직원에서 거래처.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쳐 돈이 이동하는 패턴입니다. 증여세 회피나 자금 은닉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주말 공휴일 집중 거래입니다. 평일엔 조용하다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큰 금액이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남들이 안 볼 때
거래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금 순환 거래입니다. 입금 후 바로 출금, 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소득 불일치 패턴입니다. 신고된 소득은 월 200만 원인데 현금 거래는 월 1000만 원. 이런 격차가 크면 즉시 AI의 주목을 받습니다. 국세청이 특별 관리하는 4대 고위험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부터 특별 관리하는 4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해당되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자입니다. 최근 2년 내 부동산을 샀거나 판 이력이 있다면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집중 모니터링 됩니다. 특히 갭 투자나 전세 거래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판 60대 남성분이 매도대금 일부인 2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 2천만 원씩 나눠 입금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금 입금을 연결해서 즉시 자금 출처를 물어왔습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매출 신고액과 실제 현금 거래액의 차이를 AI가 분석합니다. 특히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은 더 엄격히 봅니다. 세 번째,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입니다. 주식, 펀드, 예금 등 금융자산이 5억 원 이상이면 현금 거래도 특별 관리됩니다. 이미 돈이 많은데 왜 현금 거래를 하지? 라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네 번째, 가상자산 거래자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이력이 있으면 현금 거래도 면밀히 추적됩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출금 후 현금화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5단계 전략. 자, 이제 가장 중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시망을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현금을 거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 검증한 5단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사전 신고 전략. 큰 금액을 입금하기 전 먼저 은행에 가서 자금 출처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이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 20년간 모은 사업 소득 5천만 원 입금 예정이라고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은행이 FIU에 정상거래로 보고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쓴 의류 사업자분은 1억 2천만 원을 아무 문제 없이 입금하셨습니다. 2단계 단계별 정상화 전략. 한 번에 모든 현금을 입금하지 마세요. 하지만 쪼개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리적 간격을 두고 설명 가능한 금액을 입금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사업 수익 1,5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입금. 이때 각 입금마다 1월 매출 대금이라고 메모를 남기세요. 3단계 증빙 자료 백업 전략. 모든 현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사업소득,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증여상속,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대금,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개인간거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런 서류들을 PDF로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세요. 국세청이 물어볼 때 24시간 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4단계 분산 계좌 활용 전략. 한 계좌에 모든 현금을 몰지 마세요. 용도별로 계좌를 분산하되 각 계좌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사업 수익, 사업자 통장, 생활비, 급여 통장, 투자 자금, 증권사 연계 계좌, 비상금, 정기예금 계좌. 이렇게 구분하면 각 계좌의 거래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5단계 적극적 소명 전략.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절대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이 자금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사업 수익금입니다. 관련 자료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하면 대부분 간단한 확인으로 끝납니다. 2025년 6월에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이 기간 동안 반드시 하셔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증빙 서류 준비입니다. 모든 현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준비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류 준비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전문가 사전 상담입니다.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받으세요.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3가지. 이론만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70대 은퇴자 A씨. 평생 모은 현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언한 대로 3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금하면서 각 입금 시마다 은퇴 자금, 연금 보충 등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또한 과거 급여 명세서와 퇴직금 서류를 준비해 두었죠. 결과 국세청문회 한 번 없이 모두 입금 완료했습니다. 사례 2. 40대 자영업자 B씨.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과 매출을 현금으로 보관했던 1억 5천만 원.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해서 입금하고 매출 장부와 세금 신고 내역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 전화가 왔지만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니 3일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3. 50대 부동산 투자자 C씨. 아파트 매도 대금 중 현금 3억 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일부 현금 지급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단계적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함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서 아무 문제 없이 처리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오늘 내용이 길었는데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부터 AI 기반 통합 감시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금액보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쪼개기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전 신고와 증빙 준비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들. 타인명의 계좌 이용, 허위 서류 작성, 국세청 연락 무시, 온라인 불법 환전, 가상자산으로 우회. 이런 행동은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현실적 조언. 정부가 현금 거래를 감시하는 이유는 탈세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량한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들입니다. 숨기거나 속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정리하세요. 2025년 6월이 지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